네, 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게 된 강태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속성이라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는 뭐냐? 관계는 우리가 엔터티 배웠어요. 그리고 인스턴스도 배웠습니다. 자, 어떤 직원, 자,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 대상을 뭔가 집합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냥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있는 아주 다양한 이런 직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직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부서도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묶어서 부서라는 엔터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요 각각의 이 한 줄을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곧 이 직원 하나하나 구체적인 대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관계는 뭐냐? 관계는 바로 요 엔터티가 가지고 있는 요 인스턴스들이 서로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딱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편의점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럼 편의점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고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편의점과 고객 사이에 뭔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고객은 편의점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편의점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공급사가 있다고 칠게요. 공급사라는 엔터티가 있고 이 사람들은 편의점에 뭘 하냐? 뭐가 물품을 제공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편의점은 공급사에게 이런 물품을 이제 뭐 구매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엄밀히 따지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뭐 이것 말고도 계층형도 있고 뭐 네트워크형도 있고 한데 사실 대부분 쓰고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은 뭐다? 이런 엔터티들을 뽑아놓고 엔터티끼리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의미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지울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직원과 부서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제가 한번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뭐 보시면은 직원은요, 어떤 부서에 당연히 소속이 되어 있겠죠. 반대로 부서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SI 사업본부는 어떤 직원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통신 인프라 서비스 부는 부서 코드가 D001이에요. 그리고 직원 쪽에도 이렇게 D001을 부서 코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이 강태우라는 사람은 부서 코드가 D001인데, 즉 통신 인프라 서비스 부에 소속돼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고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운 것 자체도 관계형 DB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의미를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관계 분류는 존재와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시험 목적으로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었어요. 직원은 부서에 뭐 소속되다. 뭐 고객은 어떤 상품을 주문한다. 근데 이런 관계도 어떤 존재, 우리가 부서 안에 직원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상품을 고객이 주문하는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관계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실무에서 이렇게 막 쪼개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시험 용도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ERD는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뭐 미리 말씀드리면
E는 엔터티예요. 그리고 R은 관계예요. D는 그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요 엔터티끼리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물이 ERD라는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죠. 그 요구사항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보고 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ERD예요, 이게. 그랬을 때 ERD에서는 뭐 존재에 대한 관계이든 행위에 대한 관계이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한다. 이런 선으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고, 이거 말고도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 이건 단순하게 암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관 관계라는 게 그리고 연관 관계는 존재와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다는 말이고 그냥 실선으로 표시를 한다. 뭐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하겠죠. 그리고 의존 관계는 여기서 행위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더라.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뭐 다음 중 이 관계의 분류에 대해 올바르지 않는 것은 하면서 ERD는 뭐 존재의 경우에는 뭐 점선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가볍게 이 내용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SQL D에서는요, UML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ERD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나오고요. ERD를 표기하는 방법이 IE 방식이랑 뭐 바커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도 IE가 좀 더 시험에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커는 제가 실무에서 몇 번 보긴 봤는데 시험에서는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둘 다 특징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거, 그럼 이 선이라는 거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바로 세 가지. 이 키워드도 중요합니다. 관계명, 관계 차수, 관계 선택 사양. 이거 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 관계명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직원이 부서에 소속이 돼 있구나. 반대로 부서 입장에서 읽었을 때는 부서가 직원을 보유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떤 관계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동사나 과거형은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직원은 부서에 소속될 것이다. 뭐 직원은 부서에 소속됐었다.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고 이렇게 현재형으로만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와 바커 모두 동일하게 요 밑에도 지금 바커 표기법이에요. 다를 건 아직 없습니다. 동일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 일단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차수라는 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관계 차수는 뭐냐? 엔터티 안에 인스턴스들이 얼마나 참여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시면요. 이 부서가 직원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하나, 둘, 지금 두 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SI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고요. 이 인사혁신기획부도 한 명. 현재 기획부에는 뭐 아무도 없나 보죠. 그랬을 때 이런 인스턴스끼리가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게 바로 요 관계 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류는 1대1, 1대 M, M/N이 있고요.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이쪽에 까치발 모양이 그려졌어요. 그 말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의 부서는
이 까치발의 의미가 두 개 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부서가 2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까치발을 붙여서 하나의 부서는 여러 직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봐볼게요. 만약에 1대1 관계였다면 그냥 이렇게 짝대기만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숫자 1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I 표기 방식에서는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의 직원은 하나의 직원 세부 정보를 작성한다. 그리고 하나의 직원 세부 정보는 반대로 하나의 직원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요. 어떤 직원이 이렇게 이름이랑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 세부 정보라는 엔터티에도 EMP001이라는 사람의 연봉, 나이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스턴스가 1대1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1대1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EMP003이 하나 더 있었다. 즉, 이 인스턴스가 직원 인스턴스가 2개의 직원 세부 정보를 가진다. 그러면 이쪽에 까치발이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는 1대1이니까 하나의 직원이 하나의 세부 정보를 쓰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표기 방식과 바커 표기 방식의 차이점, 여기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바커 표기 같은 경우는 이 1이라는 의미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때 이게 I인가 바커인가 라고 좀 헷갈리시면은 요 1을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얘는 1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으니까 아, 얘가 I 표기법이구나. 네, 그래서 요 1대1 관계 같은 경우에는 I 표기법일 때 요 1 이렇게 표현을 한다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1대 M 관계예요. 지금 아까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부서가 제가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직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명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 혹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직원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서가 2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회사는 이 사람이 인사도 담당하면서 뭐 개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부서가 2개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하나의 직원이 여러 부서에 소속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의미를 볼 줄 알아야,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바커 방식은 이 상태에서 요 1이라는 관계만 안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다일 때는 똑같이 이렇게 쓴다. 얘도 만약에 어떤 직원이 여러 부서를 보유하고 있어 가능하다면 여러 직원 아니죠. 하나의 직원이 여러 부서에 소속될 수 있다면 그때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N 대 M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뭐 N 대 M도 맞고요. M 대 N, N 대 N, 다 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인스턴스가 서로에게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뭐 국어라는 과목도 들을 수 있고 수학, 영어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봐볼게요. 우리가 어떤 국어라는 과목을 뭐 한 명만 들을 건 아니잖아요. A, B, C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다라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M 대 M, 그러니까 다 대 다 관계를 가지는 요 엔터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대 N, 뭐 M이라고 써도 되고요. N 대 1로 쪼개야 돼요.
자, 이건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바커 표기법 보시면은 뭐 이건 똑같죠. 1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 안 하고 다대다니까 양쪽에 까치발이 들어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 이렇게 제가 쪼갰습니다. 쪼개기 전에 한번 볼게요. 이 여러분들이 아직 식별자 부분이 뒤에 나올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식별자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학생을 id라는 식별자로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과목 id라는 식별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과목명은 뭐 국어, 수학, id는 D001, D002 이렇게 하고요. 학생 아이디도 C001, C002 하고 이름이 뭐 누구누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식별자를 이쪽에 넘김으로써 서로 데이터의 연관성을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서 코드라는 식별자를 지금 직원 엔터티에다가 빌려준 거예요. 이걸 우린 나중에 외래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직원이 뭐 요 강태우 씨가 어디 부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식별자를 빌려줌으로써 의미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쪽에다가 빌려줘 볼게요. 자, 여기에는 과목 아이디를 과목 아이디를 빌려주고요. 그 다음 이쪽에도 학생 아이디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국어는 우리가 지금 여러 학생이 수강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C001이라는 학생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써볼까요? C001이라는 학생이 수학을 자, 이거 2죠. 수학은 코드가 2입니다. 수학을 또 배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명의 학생이 국어를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자, 이거를 1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C001이라는 학생이 국어랑 수학을 배운다라는 걸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현재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과목 아이디가 식별자예요. 그럼 식별자는 뭐다?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벌써 이 C001이라는 학생이 다른 수학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과목 아이디가 중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렇게 쪼갠다, NDM일 때 이렇게 쪼갠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쪼갰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아까는 이제 학생 아이디였는데 학번이라는 식별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과목에 대한 이제 코드가 아니라 여기도 그냥 수강 과목을 식별자로 잡았네요. 자, 이렇게 쪼개면은 어떤 이 0001이라는 학번을 가지고 있는 얘가 여러 가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자, 1대 n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도 국어라는 과목을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잖아요. 0001이라든지 0002가 들을 수 있으니까 1대 n으로 쪼갤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n 대 m 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1대 m, m 대 1이라는 형태로 쪼개고 가운데에 엔터티가 추가가 되고요. 이때 엔터티 이름은 뭘로 할 거냐? 그 관계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과목을 수강하고 뭐 과목을 여러 학생이 들으니까요. 뭐 수강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 차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관계 선택 사양이라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는 뭐냐? 엔터티 안의 인스턴스들이 꼭 참여를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새로운 이응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얘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은
숫자 0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얘는 뭐다? IE 표기법인 거예요. 자, 그럼 이 0은 무슨 의미냐? 지금 직원이랑 부서 밑에 엔터티를 보니까 자, 이 친구는 2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짝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뭐 1명도 있으니까 또 1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D004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획부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응, 자 이응이 아니라 숫자 0이에요. 자 숫자 0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의 부서는 여러 직원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한 명만 있을 수도 있고요.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읽어볼까요? 반대로 읽어보면 하나의 직원은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속해야 된다. 제가 반드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이응이 들어갔다고 자꾸 이응이라 하네요. 자, 숫자 0입니다. 숫자 0 기호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직원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신입이 들어왔는데 아직 부서가 배정이 안 돼가지고 여기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부서가 소속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0을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처음에 요구사항들을 막 듣잖아요. 그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 ERD를 그리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뭐 직원이 입사했을 때 부서가 바로 정해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우린 신입은 잠깐 대기해 놨다가 나중에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응이 들어감으로써 직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돼야 되고 뭐 신입 같은 경우는 잠시 부서가 없을 수 있구나. 뭐 혹은 하나의 직원이 여러 부서에 소속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공부하시는 요 1과목에 지금 우리가 1파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속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좀 I 방식과 바커 표기법의 차이가 좀 크게 나오는데 뭐냐면 I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0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는 직원이 잠시만요. 뭐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바커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요. 만약에 뭐 하나의 부서가 여러 직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일관계는 표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0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표현한 쪽에 반대쪽 있죠. 여기. 반대쪽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한다. 아마 이게 제일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일단 I 표기법을 기준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 0을 바커로 표현할 때는 0이 붙어 있는 곳에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점선이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 표시가 완료된 모습을 뭐 I 방식과 바커 방식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그 엔터티라는 걸 설명을 했을 때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엔터티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엔터티들이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있다 싶은 얘들끼리 막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 엔터티처럼 어떤 관계가 없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애들인 거예요. 얘는 뭐지? 그러면 뭐 관계가 없는데 필요 없는 엔터티네? 라고 하기 때문에 엔터티는 한 개 이상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코드성, 통계성 엔터티는 관계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드라는 이 코드성은 뭐냐면요. 어떤 이런 값들을 코드 형식으로 저장해 가지고 그러니까 쓰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뭐 직원 같은 경우는 성별을 남성, 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드로 저장하고 주문도 어떤 진행 상태를 이렇게 일일이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코드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뭐 실제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써요. 아니 그냥 무조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사실 이렇게 다 관계가 있잖아요. 코드가 이렇게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도 관계가 있고 뭐 이 경우에는 뭐 일대 다겠죠. 그러면 이 코드를 이용하는 엔터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이어주냐? 이거는 오히려 그림이 복잡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코드성일 때는 그냥 관계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리고 통계성도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월 매출이라는 엔터티가 있고 월별로 어떤 매출액을 저장을 했어요. 근데 얘는 이거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로 아까 우리가 봤던 엔터티를 연결해 가지고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 자, 이렇게 코드성과 통계성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관계 체크사항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로 보시면 돼요. 별표 할 필요 없네요. 단순 암기입니다. 그냥 문제 중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엔터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서로의 관계가 그러니까 적절한가를 물어보는 어떤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연관 규칙, 어떤 직원이랑 우리가 부서 엔터티가 있으면 이 둘이 뭐가 있을까? 아, 소속된다는 어떤 중요한 규칙이 있구나. 그리고 정보의 조합, 뭐 이런 의미죠. 아, 소속이라는 정보가 있구나. 그리고 뭐 규칙이 서술되어 있는가, 동사 있는가, 이거는 이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네 가지를 사지선다로 해서 관계 체크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 1번, 2번, 3번, 4번 하고요. 이거를 가능케 하는 명사, 노운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요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계라는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ERD,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읽는 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 실무에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식별자와 데이터 모델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